이상하게 요즘 일이 잘 안 풀린다라고 느끼신 적이 있습니까? 하는 만큼 나오지 않고 열심히는 사는 것 같은데 어딘가에 막혀 있는 것처럼 답답한 날들이 이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보통 이렇게 질문합니다. 내가 능력이 부족한 걸까? 운이 따라주지 않는 걸까? 아니면 더 버텨야 할 시기일까? 그러나 정작 거의 아무도 묻지 않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내가 매일 드나드는 그 문은 지금 나에게 어떤 기운을 보내고 있는가? 사람의 인생은 생각보다 거창한 곳에서 막히지 않습니다. 회사의 직급이나 통장 잔고 같은 눈에 보이는 것보다 훨씬 더 낮고 사소한 곳에서 인생의 흐름이 조용히 굽어지기 시작합니다. 삼성 창업주 이병철 회장은 평생 수많은 사람과 기업의 흥망을 지켜보며 한 가지 법칙을 굳게 믿었습니다. 사람은 돈이 없어서 막히는 것이 아니라 기운이 막혀서 안 풀린다. 그리고 그 기운이 하루의 처음과 끝에 가장 먼저 드나드는 자리가 바로 집의 현관이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우리는 현관을 그저 신발을 벗고 나가는 통로 정도로만 생각합니다. 짐을 잠깐 내려두는 곳, 택배 상자를 밀어 넣어두는 곳, 손님이 올 때만 급하게 치우는 곳. 하지만 이병철은 전혀 다르게 보았습니다. 그에게 현관은 단순한 통로가 아니라 주인의 마음과 그 집의 수준, 그리고 앞으로 열릴 인생의 가능성을 비추는 거울이었습니다. 당신이 매일 아침 나서는 그 문 앞에 어떤 풍경이 펼쳐져 있습니까? 신발이 아무렇게나 널려 있고 어제 버리지 못한 쓰레기 봉투가 놓여 있지는 않습니까? 택배 상자가 며칠째 그대로 쌓여 있지는 않습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그저 조금 지저분할 뿐인 장면입니다. 그러나 그 장면을 평생 사람을 보고 회사를 키워온 경영자의 눈으로 바라보면 이렇게 해석됩니다. 이 집의 주인은 어제의 일을 내일로 미루는데 익숙한 사람, 작은 질서를 가볍게 여기고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에서는 스스로에게 느슨해지는 사람. 이런 태도는 처음에는 잘 느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쌓이면 신용이라는 이름으로 관계와 돈의 흐름을 결정짓는 결정적인 힘이 됩니다. 그래서 그는 말했습니다. 문 하나를 보면 그 사람의 현재 수준과 미래의 가능성까지 보인다. 우리가 인생이 막혔다라고 느끼는 순간 대부분은 밖으로만 답을 찾으러 나갑니다. 더 좋은 정보, 더 높은 연봉, 더 큰 기회만을 찾아 헤맵니다. 그러나 정작 그 모든 기회가 들어와야 할 문은 엉망인 채로 방치해둔 채 오늘도 우리는 바깥 세상만 탓하며 돌아다니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진짜 문제는 세상이 나에게 문을 열어주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 자신의 현관부터 닫아놓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당신이 집에 돌아올 때 현관에 발을 딛는 그 순간 몸이 가벼워지십니까? 아니면 설명하기 어려운 피로감과 답답함이 더욱 짙어지는 느낌이 듭니까? 현관은 공간의 입구이면서 마음의 입구입니다. 그 문턱을 넘는 순간 하루의 기운이 바뀌어야 합니다. 밖에서 묻혀온 피로와 소음은 문 앞에 내려놓고 집 안으로는 새로운 휴식과 안정을 들여와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밖에서 지친 채 들어와 문을 열자마자 마주하는 것은 뒤엉킨 신발 쌓여있는 박스 내일 치우자며 미루어둔 봉투들. 몸은 집에 들어왔는데 마음은 아직도 휴식을 시작하지 못한 채 혼란스러운 장면 속에 서 있는 셈입니다. 이병철 회장이 말한 기운이 막힌 삶은 바로 이렇게 시작됩니다. 큰 사건 때문이 아닙니다. 그저 무심코 지나친 문 앞의 풍경에서 우리 인생의 리듬은 조금씩 어긋나기 시작합니다. 이 채널이 전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인터넷 어딘가에서 떠도는 미신이 아닙니다. 현관에 무엇을 두면 부자가 되고 어디에 무엇을 걸면
문이 열린다는 자극적인 이야기도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살펴볼 것은 한 사람의 기업인이 평생 몸으로 증명해낸 공간과 삶의 철학입니다. 대구의 작은 상회에서 수원 공장, 그리고 세계적인 기업 삼성까지 그가 걸어온 모든 길의 시작에는 늘 한 가지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 문으로 어떤 기운이 들어오고 있는가? 오늘부터 우리가 다룰 이야기는 단지 집안 인테리어를 바꾸는 방법이 아닙니다. 복을 부르는 장식품을 추천하는 것도 아닙니다. 당신의 마음가짐, 당신의 습관, 당신의 신용을 가장 구체적으로 드러내는 공간인 현관을 다시 바라보는 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인생의 전환점은 대단한 결심이나 큰 사건에서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 지나치던 문턱을 어떤 마음으로 넘느냐에 따라 같은 하루라도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머릿속에 당신 집 현관의 모습이 떠오를 것입니다. 혹시 이런 생각이 스치지 않습니까? 대단한 운을 부르는 비법을 배우기 전에 일단 내 문부터 한번 정리해야겠다. 그 생각이 들었다면 이미 당신의 기운은 조금씩 방향을 바꾸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병철 회장이 평생을 통해 깨달은 현관과 기운의 5가지 가르침을 하나씩 차분히 살펴보려 합니다. 그 첫 번째 이야기는 사람은 빛을 따라 살고 빛은 방향을 따라 흐른다는 아주 단순하지만 깊은 진리에서 시작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왜 그는 평생 서쪽의 문을 경계했는지, 그리고 빛의 방향 하나가 어떻게 한 가게와 한 공장 나아가 한 기업의 운명을 바꾸었는지 천천히 풀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은 빛을 따라 살고 빛은 방향을 따라 흐른다. 이병철 회장이 평생 기업을 세우며 가장 먼저 깨달았던 진리입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서쪽을 가볍게 보는 사람은 삶이 무너진다. 이 말은 결코 미신이 아닙니다. 복잡한 풍수 이야기도 아닙니다. 자연이 가진 순리를 이해하고 그 흐름에 맞춰 살아가려는 한 사람의 깊은 통찰에서 나온 말입니다. 왜 하필 서쪽일까요? 그 이유를 알기 위해 우리는 1938년에 대구로 잠시 돌아가 봅니다. 29의 젊은 청년 이병철, 그는 시장 한 구석에 삼성상회라는 작은 간판을 걸었습니다. 땅값도 싸고 사람들 발길도 잦아 보이는 자리였습니다. 겉으로는 장사하기에 더없이 좋아 보였지요. 그러나 이상하게도 가게는 번번이 막혔습니다. 물건은 좋은데 손님은 오래 머물지 않았고 직원들은 괜히 피곤해했습니다. 가게 안에는 늘 무겁고 나른한 공기가 감돌았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탓했습니다. 오늘 운이 나쁜 걸까? 내가 아직 부족한 걸까? 노력이 더 필요할까? 하지만 정답은 전혀 다른 곳에 숨어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해가 기울기 시작하던 저녁 무렵, 그는 우연히 가게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 순간 강렬한 붉은 빛이 가게 안쪽 깊숙이까지 거침없이 쏟아져 들어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눈을 제대로 뜰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마치 하루의 마지막 숨이 한꺼번에 가게 안으로 흘러 들어오는 듯한 묵직한 기운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그는 머리를 한 대 세게 얻어맞은 듯한 강렬한 깨달음을 얻습니다. 아, 서쪽의 빛은 사람의 기운을 꺾어버리는구나. 석양은 아름답지만 그 빛은 세상의 모든 생명이 하루를 마무리하고 멈춰야 할 때가 되었음을 알리는 마침표의 신호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 마침표의 기운을 가게의 정문으로 매일같이 드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루를 시작해야 할 공간에 하루의 끝 에너지가 흘러들고 있으니 손님이 오래 머물 리 없고 직원들이 쉽게 지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운은 생각보다 단순한 원리로 움직입니다. 시작의 기운이 들어오면 사람은 자연히 활력을 되찾고
마무리의 기운이 들어오면 몸과 마음은 쉼을 준비합니다. 그러나 그 둘이 바뀌어 버리면 사람의 리듬도 함께 무너집니다. 그는 가게를 옮기지 않았습니다.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문제의 본질이 자리가 아니라 빛의 성격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작은 변화 하나를 선택했습니다. 창문에 얇은 대나무 발을 내려 강한 빛을 부드럽게 걸러내고 문 옆에는 키 작은 화분을 두어 시선을 분산시키고 생기를 더했습니다. 말 그대로 빛을 다스린 것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손님들은 예전보다 오래 머물렀고 직원들의 얼굴에서는 알 수 없던 피로감이 사라졌습니다. 가게의 공기는 달라졌고 일의 흐름도 자연스럽게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장사는 단순히 좋은 물건을 싸게 파는 일이 아니라 결국 사람의 기운을 다루는 일이라는 것을 그는 그때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세월이 흘러 그는 작은 가게의 주인에서 수천 명의 직원을 이끄는 기업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평생 단 한 가지 원칙만큼은 절대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정문은 서쪽을 향하게 하지 말 것. 수원의 대규모 방직 공장을 설계할 때도 그는 이 원칙을 신신당부했습니다. 설계 담당자는 의아했습니다. 문 방향 하나로 정말 공장의 성과가 달라질 수 있느냐고 물었지요. 그는 잔잔히 웃으며 이렇게 답했습니다. 공간의 방향이 틀어지면 그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마음까지 함께 틀어진다. 그리고 공장은 동남쪽 아침의 빛을 가장 먼저 맞이하는 방향으로 정문을 열었습니다. 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공장이 본격적으로 가동된 지 불과 몇 달 만에 불량률은 기존 7%에서 2%대로 떨어졌습니다. 사람들은 우연이라고 말했지만 그는 알았습니다. 기운의 방향이 바뀌면 사람의 집중력과 의욕도 바뀐다는 것을 이병철 회장은 햇빛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햇빛은 사람의 리듬을 조율하는 보이지 않는 지휘자다. 아침의 빛은 새로운 시작을 부르고 한낮의 빛은 열정을 일으키며 저녁의 빛은 마무리와 휴식을 이끈다. 그런데 저녁의 빛을 정문으로 받아들이는 공간은 항상 뭔가를 끝내야 하는 상태에 머물러 새로운 것을 시작할 힘을 잃게 된다. 만약 지금 당신의 현관이 서쪽을 향하고 있다 해도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집의 구조는 바꾸기 어렵지만 빛의 성격은 언제든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얇은 커튼 하나, 대나무 발 하나, 작은 화분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기운의 질을 다르게 만들 수 있습니다. 빛을 다스린다는 것은 우리 하루의 리듬을 바로 세운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빛 다음으로 사람의 기운을 가장 조용히 그리고 가장 치명적으로 막아서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내일 치우자며 미뤘던 현관 앞에 작은 봉투 하나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그 봉투가 왜 우리의 재물운과 신용을 무너뜨리는지 조용히 풀어드리겠습니다. 현관에 놓인 쓰레기 봉투 하나. 겉으로 보면 아무 의미 없는 일상의 장면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병철 회장은 그 작은 봉투가 사람의 태도와 삶의 흐름을 가장 명확하게 드러내는 증거라고 말했습니다. 그가 젊은 시절 대구 삼성상회를 운영하던 때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아직 해가 완전히 뜨지 않은 이른 새벽 중요한 거래처 사장이 예고 없이 가게를 찾아왔습니다. 그날따라 그는 정리를 내일로 미루고 가게. 문 앞에 쓰레기 봉투를 놓아둔 채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거래처 사장은 그 봉투를 가장 먼저 보았습니다. 사장은 가볍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병철 사장은 참 빈틈이 없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런 인간적인 모습도 있군요. 농담처럼 말했지만 그 말은
젊은 이병철의 가슴에 날카로운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그 순간 그는 깨달았습니다. 아, 사람은 큰 실수보다 작은 무질서에서 신용을 잃는구나. 그날 이후 그는 평생 자기 자신에게 하나의 원칙을 세웠습니다. 현관 앞에는 단 하나의 쓰레기도 두지 않는다. 이것은 청결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보기 좋으라고 꾸미는 문제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삶을 대하는 태도의 문제였습니다. 현관은 집의 얼굴이고 주인의 마음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그 문 앞에 쓰레기가 놓여 있다는 것. 그것은 주인이 마음속에 있는 불필요한 것들, 미뤄둔 문제들, 정리하지 못한 감정들을 아직 놓아버리지 못하고 있다는 명백한 신호입니다. 사람은 늘 자신에게 솔직하지 않습니다. 오늘만, 지금만, 하루 정도는 괜찮겠지. 이렇게 스스로를 속이며 타협합니다. 그러나 그 하루가 일주일이 되고 한 달이 되고 습관이 되는 순간 그 작은 타협은 인생의 기운을 서서히 무너뜨립니다. 이병철 회장은 이런 말을 자주 했습니다. 게으름은 가난보다 무섭다. 가난은 노력하면 벗어날 수 있지만 게으름은 마음을 무너뜨린다. 그가 수원 공장을 운영하던 시절 야근을 마친 직원 몇 명이 입구 근처에 쓰레기를 놓아둔 채 퇴근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피곤해서 그랬을 뿐 대단한 일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직원을 꾸짖지 않았습니다. 대신 다음 날 모두가 출근하기 전 아직 어두운 새벽, 그는 혼자 공장 입구로 나와 말없이 그 쓰레기를 치웠습니다. 그리고 아침 조회 시간에 직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쓰레기는 단순한 폐기물이 아니다. 우리가 어제 하루를 얼마나 집중해서 얼마나 치열하게 살았는지를 보여주는 증거다. 그 증거를 이렇게 내버려 두는 것은 우리의 어제를 존중하지 않는 일이다. 그 말을 들은 직원들은 부끄러워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이후 공장 입구에 쓰레기를 놓고 가는 직원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작은 행동 하나가 사람들의 마음가짐을 완전히 바꾼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말합니다. 나중에 치워야지, 내일 정리해야지. 그러나 이 말의 본질은 이렇습니다. 나는 지금 내 삶을 대충 살겠다. 현관 앞의 쓰레기 봉투는 단순한 비닐 봉투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마음 상태를 비추는 거울입니다. 오늘 미룬 일은 내일도 당신을 따라옵니다. 그리고 내일의 기운을 무겁게 누릅니다. 이병철 회장은 이런 경고를 남겼습니다. 한밤의 쓰레기는 아침에 운을 막는다. 밤에 스스로에게 게으름을 허락하면 아침에 들어와야 할 신선한 기운이 문턱을 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는 잠들기 전 단 5분의 행동이 하루 전체의 운을 결정한다고 말했습니다. 문 앞을 정리하는 짧은 시간, 그것이 바로 내일의 기운을 여는 첫 단추입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 현관문을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혹시 작은 박스 하나, 구겨진 봉투 하나라도 남아있다면 그것이 바로 당신의 내일을 가로막는 벽일지도 모릅니다. 그 봉투를 치우는 순간 당신의 내일은 이미 정리되기 시작합니다. 기운이라는 것은 거창한 데서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작은 행동 하나에서 조용히 흐트러지고 또 조용히 다시 바로잡힙니다. 이제 우리는 기운을 흐트러뜨리는 두 번째 그림자를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사람의 마음과 하루의 질서를 더 깊이 흔드는 요소는 무엇일까요? 바로 어지럽게 널린 신발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왜 신발의 질서가 그 사람의 마음과 운명을 비추는지 차분히 풀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의 하루가 어디에서 시작되는지 아십니까? 알람 소리가 울리는 침대도 아니고 아침밥을 먹는 식탁도 아닙니다. 우리의 하루는 현관에서 신발을 신는 그 순간에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병철 회장은 말했습니다. 흐트러진 신발은
흐트러진 마음을 비춘다. 그는 사람을 판단할 때 스펙이나 말솜씨보다 신발을 어떻게 두는지를 먼저 보았습니다. 겉으로는 아무 의미 없는 습관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그 사람의 태도 전체가 숨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삼성 상회를 운영하던 젊은 시절, 그가 가게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바라본 것은 진열된 상품이 아니었습니다. 직원들이 벗어둔 신발이었습니다. 누구는 신발을 가지런히 놓아두었고 누구는 아무렇게나 던져두었습니다. 그 작은 차이가 일의 성과와 신용을 결정짓는 큰 차이로 이어졌습니다. 신발을 아무렇게나 벗는 사람은 대부분 마음이 급하고 일의 마무리가 허술했습니다. 시작할 때는 빠르지만 끝맺음이 약하고 섬세함이 부족했습니다. 반대로 신발을 반듯하게 놓는 사람은 작은 일을 대하는 태도부터 달랐습니다. 급하지 않게 한 번 더 점검하고 마무리까지 책임지는 사람이었습니다. 삶의 질서는 이렇게 사소한 행동에서 드러납니다. 수원 방직 공장을 운영하던 시절, 이 사실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날도 그는 평소처럼 새벽 일찍 공장 입구를 점검했습니다. 수백 켤레의 작업화와 슬리퍼가 출근을 준비하며 줄지어 놓여 있었는데 그날은 유난히 심하게 뒤섞여 있었습니다. 누군가 대충 차버리듯 벗어놓은 신발짝이 맞지 않은 상태로 뒤죽박죽 섞여 있는 신발 정리되지 않은 그 장면은 이상하리만큼 무거운 느낌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그날 공장의 전체 생산량은 평소보다 무려 20%나 감소했습니다. 이것이 과연 우연일까요? 이병철 회장은 단호했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다. 질서가 흐트러지면 사람의 리듬도 함께 흐트러진다. 신발은 단순히 발을 보호하는 도구가 아닙니다. 사람이 하루를 걸어가는 리듬이 담긴 그릇입니다. 어디를 다녀왔는지, 어떤 마음으로 하루를 보냈는지 그 모든 감정과 흔적이 신발에 고스란히 스며 있습니다. 그런 신발이 어지럽게 널려 있다는 것은 마음이 이미 방향을 잃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당연히 집중력도 흔들리고 일의 결과 또한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는 이를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공장 현관 옆에 아주 작은 표지판 하나를 세웠습니다. 신발을 가지런히 놓는 사람은 하루를 가지런히 시작한다. 직원들은 처음엔 그저 평범한 문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자 그 문구는 조직의 기강이 되었습니다. 출근하자마자 신발을 반듯하게 놓고 마음을 가다듬고 정돈된 상태로 하루를 시작하는 문화가 자연스럽게 자리 잡았습니다. 한 번은 일본의 한 대기업 임원이 공장을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는 내부를 둘러보기도 전에 현관에 줄지어 놓인 수백 켤레의 신발을 보고 깊은 감탄을 터뜨렸습니다. 이 정도의 질서라면 공장 안의 품질은 보지 않아도 믿을 수 있겠습니다. 그 말 한마디는 이병철 회장이 평생 지켜온 철학을 더욱 확신하게 해주는 순간이었습니다. 작은 질서가 큰 신뢰를 만든다. 이 원칙은 회사뿐 아니라 가정에서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가족이 드나드는 현관에 신발이 항상 뒤섞여 있고 냄새가 벤 채 방치되어 있다면 그 집은 자연히 공기가 무거워지고 대화의 흐름도 끊기기 쉽습니다. 반면 신발이 정돈된 집은 작은 일에도 질서를 세우는 습관이 쌓여 가정의 분위기와 기운이 맑아집니다. 그래서 그는 자녀들에게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집에 들어오면 가장 먼저 신발부터 바로 세워라. 그것은 예의가 아니라 삶의 질서를 세우는 첫걸음이다.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고작 신발 정리 하나가 무슨 인생을 바꾸느냐고 하지만 그는 되묻습니다. 해봤는가? 단 일주일이라도 신발을 가지런히 두는 습관을
신발이 가지런해지면 마음이 가지런해지고 마음이 가지런해지면 일의 흐름도 바뀝니다. 삶은 거창한 변화로 뒤집히지 않습니다. 아주 작은 습관이 벽돌처럼 쌓여 인생이라는 큰 집을 씁니다. 그 벽돌은 늘 발끝에서부터 놓입니다. 이제 우리는 기운을 어지럽히는 세 번째 요소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관계의 기운까지 흐트러뜨리는 또 다른 현관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바로 정면으로 마주보는 문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이 간단한 구조 하나가 사람의 인연과 기운을 어떻게 흩어지게 만드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사람의 관계에는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기운이 흐릅니다. 어떤 사람과는 처음 봤을 때부터 편안하고 어떤 사람과는 이유 없이 불편한 기운이 감돕니다. 이 기운은 단순한 심리 문제가 아니라 공간이 만들어내는 무언의 흐름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병철 회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주보는 현관은 좋은 인연을 멀어지게 한다. 이 말은 사람의 관계를 공간의 구조 속에서 바라보게 하는 매우 중요한 시각을 제공합니다. 그가 수원 공장을 운영하던 시절 이 통찰을 더욱 분명히 보여주는 일이 있었습니다. 직원들이 생활하는 기숙사의 입구와 연구원들이 일하는 연구동의 입구가 넓은 마당을 사이에 두고 정면으로 마주보고 있는 구조였습니다. 하루에도 여러 번 두 건물에서 나오는 사람들이 서로 마주보며 지나갔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문제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공장 전체 분위기에는 어느 순간부터 미묘한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직원들의 얼굴에는 알 수 없는 피로감이 쌓이기 시작했고 서로 예민해져 사소한 일에도 다툼이 잦아졌습니다. 웃음과 대화가 줄어들고 조직 전체의 공기가 묘하게 무거워졌습니다. 처음에는 누구도 이유를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병철 회장은 그 원인을 찾기 위해 모두가 잠든 깊은 새벽 홀로 공장 마당을 거닐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직감했습니다. 두 개의 문이 서로를 노려보듯 마주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그 모습은 마치 긴장한 두 장수가 전투를 앞두고 서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기운이 부딪히고 흐름이 막혀버리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건물 구조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마음 흐름이 막혀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는 즉시 조치를 취했습니다. 두 문 사이에 대나무 몇 그루를 심고 그 옆에 은은한 빛을 비추는 석등을 세웠습니다. 이 장치는 단순히 서로를 가리는 장식물이 아니었습니다. 부딪히는 기운을 부드럽게 흘려보내는 완충 장치였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며칠 지나지 않아 직원들의 표정이 밝아졌고 서로 마주쳐도 불편해하지 않았습니다. 대나무 숲길을 지나며 가볍게 인사를 나누는 문화가 생겨났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벽이 사라진 듯 관계의 흐름이 부드러워졌습니다. 그는 다시 한번 확신했습니다. 기운은 막는 것이 아니라 부드럽게 나누어야 한다. 이 원칙은 회사뿐 아니라 집에서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아파트나 빌라에서 현관이 이웃의 문과 정면으로 마주보고 있다면 사람은 본능적으로 시선이 부딪히는 압박을 느끼게 됩니다. 서로 원치 않을 때도 문을 열면 시선이 가장 먼저 맞닿고 사적인 공간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작은 불편함이 쌓여 오해와 거리감으로 바뀌곤 합니다. 가족 간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의 시선이 끊임없이 맞닿는 구조는 말하지 않아도 미묘한 긴장감을 만들어냅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은 거창한 공사나 큰 비용이 아닙니다. 아주 작은 변화 하나면 충분합니다. 문 앞에 키 높은 화분 하나, 부드러운 바람막이, 파티션 은은한 조명을 비추는 작은 램프. 이것들은 시선을 막으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장치입니다. 관계의 기운을 부드럽게 흘려보내는 따뜻한 완충입니다.
이병철 회장은 늘 말했습니다. 경영도 인간관계도 정면으로 충돌하는 구조는 오래가지 못한다. 거래처와의 거리, 부서 간의 거리, 심지어 가족 간의 거리. 역시 너무 가까우면 답답하고 너무 멀면 소원해집니다. 진짜 관계의 기술은 그 거리의 균형을 섬세하게 조율하는 데 있습니다. 오늘 집으로 돌아가 현관문을 열고 맞은편을 바라보십시오. 그 시선이 편안하십니까? 아니면 어딘가 모르게 불편하고 부딪히는 느낌이 듭니까? 만약 조금이라도 답답하다면 그것은 당신의 집의 기운이 매일같이 충돌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내일 아침 작은 화분 하나라도 두어보십시오. 그 순간 당신의 집에는 따뜻한 거리감과 여유가 생길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관계의 기운까지 바꾸는 공간의 원리를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 모든 흐름을 결정짓는 하루의 가장 중요한 의식은 무엇일까요? 바로 아침 현관 청소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왜 이 작은 행동 하나가 하루의 복을 여는 가장 강력한 힘이 되는지 차분히 풀어드리겠습니다. 아침 현관 청소는 이병철 회장이 평생 놓지 않았던 가장 중요한 생활 철학이었습니다. 그에게 청소는 노동이 아니었습니다. 하루의 기운을 깨우는 의식 마음을 정돈하는 명상, 그리고 삶을 향한 태도의 선언이었습니다. 1948년 대구에서 삼성상회를 시작하던 시절, 그는 매일 새벽 5시 어김없이 문을 열고 가게 앞을 쓸었습니다. 겨울이면 매서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고 여름이면 흙먼지가 코끝을 찔렀습니다. 그러나 그 10분의 시간만큼은 그 누구에게도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그 10분이 내 하루를 정하는 기운의 시작임을 그는 누구보다 먼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밤새 식어버린 공기, 어제의 피로 미뤄둔 생각들, 정리되지 않은 마음의 찌꺼기들, 이 모든 것이 문 앞에 쌓여 있다고 그는 믿었습니다. 현관을 쓸어내는 것은 단순히 먼지를 치우는 행위가 아니라 어제의 무게를 내려놓고 새로운 하루를 위한 문을 여는 행위였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아침 기운은 절대 스스로 들어오지 않는다. 맞을 준비가 된 집에만 들어온다. 수원 방직 공장을 지은 뒤에도 회사가 아무리 커져도 그의 습관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수천 명의 직원이 출근하기 전 그는 늘 정문 근처를 걸었습니다. 어떤 날은 직접 빗자루를 들었고 어떤 날은 발끝으로 흩어진 모래를 털어냈습니다. 누가 보든 보지 않든 그에게는 아무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직원들을 위한 퍼포먼스가 아니라 자기 자신과의 약속이었기 때문입니다. 한 번은 중요한 외국 투자자가 아주 이른 아침 예고 없이 공장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는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회장님, 이런 일은 직원이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자 그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이건 청소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 회사에 들어올 복을 닦는 일입니다. 투자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이후 삼성의 여러 사업장에서 아침 문 앞 청소는 하루를 여는 가장 중요한 의식이 되었습니다. 직급이 높든 낮든 관리자든 연구원이든 누구도 예외 없이 문 앞을 한번 쓸고 나서 업무를 시작하는 문화가 자리 잡았습니다. 그 작은 행동 하나가 조직의 분위기를 바꾸고 일의 기운을 바꾸고 사람의 태도를 바꾸었습니다. 아침 현관 청소는 집에서도 똑같은 힘을 발휘합니다. 문 앞에 먼지가 쌓이면 하루의 첫걸음이 무겁습니다. 마음이 둔해지고 생각이 흐려집니다. 하지만 깨끗한 현관은 몸보다 먼저 마음을 맑게 정돈해줍니다. 아침의 공기가 새롭게 흐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는 말했습니다. 먼지가 쌓인 현관에는 복이 머물지 않는다. 기운은 깨끗한 공간 정돈된 마음을 좋아합니다.
집에 아무리 좋은 가구가 있고 화려한 장식이 있어도 문 앞이 흐트러져 있으면 기운은 들어오지 못합니다. 반대로 현관만 정리되어 있어도 집 안 전체에 흐르는 공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내일 아침 눈을 뜨면 딱 3분만 현관 앞을 쓸어보십시오. 그 3분이 당신의 하루를 바꾸고 당신의 인생의 방향을 바꿀지도 모릅니다. 단정한 빗자루 소리가 복을 깨우는 첫 번째 울림입니다. 이제 우리는 빗 쓰레기 신발 관계, 그리고 아침 청소까지 이병철 회장이 평생에 걸쳐 깨달은 5가지 공간의 법칙을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남은 질문은 단 하나입니다. 이 5가지 법칙을 오늘 당신의 삶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다음 이야기에서는 당장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현관 5분 루틴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병철 회장이 남긴 5가지 가르침을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질문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2025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가르침들은 어떤 의미일까요? 당시에는 서쪽 빛 쓰레기 봉투 흐트러진 신발 마주보는 문, 그리고 아침 청소가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우리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그 문제들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형태만 달라졌을 뿐 본질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시대의 서쪽 빛은 무엇일까요? 아마 이런 것들일 겁니다. 퇴근 후 잠시 쉬겠다고 누운 소파에서 끝없이 이어지는 자극적인 뉴스 비교를 강요하는 SNS 불안만 쌓아가는 투자 영상, 이 전부가 오늘의 우리에게 쏟아지는 서쪽의 빛입니다. 몸은 쉬고 싶은데 마음은 방전되는 정보들 하루를 마무리해야 할 시간에 오히려 마음을 소모하게 만드는 기운 석양빛이 가게를 지치게 했던 것처럼 이 디지털의 빛은 우리의 기운을 서서히 빼앗아갑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쓰레기 봉투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미뤄둔 메시지 읽지 않은 이메일 결제해야 하는 청구서 정리되지 않은 택배 박스, 내일 하자고 아무 생각 없이 넘겨둔 일들. 이 모든 것이 우리 마음 앞에 놓여있는 현대판 쓰레기 봉투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거리 한번 쓸면 해결될 것 같지만 실은 마음을 가장 무겁게 만드는 문제입니다. 내일로 미뤄둔 일은 내일의 기운을 갉아먹습니다. 그리고 흐트러진 신발은 무엇일까요? 바로 빼곡히 적어놓고 지키지 못한 할 일 목록, 시작만 해두고 방치된 계획들, 정리는 안 돼 있는데 새로운 일을 또 덧붙이는 습관, 우리의 감정 집중력, 하루의 리듬이 담겨 있는 신발 대신 오늘 우리는 어수선한 일정표와 감정의 흔적을 그대로 쌓아두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마주보는 현관은 우리의 관계 속에 어떻게 나타나고 있을까요? 출근하는 순간부터 타인의 시선을 의식해야 하는 직장 원하지 않는 대면, 부딪히는 말투 가까운 거리에서 끊임없이 이루어지는 비교. 이런 관계의 구조가 우리의 마음을 답답하게 하고 기운의 통로를 막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여유를 줄 완충 없이 너무 가까이, 너무 직접적으로 부딪히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공간의 조정, 간단한 차단, 가벼운 구분만으로도 관계의 피로는 크게 줄어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의 아침 청소는 무엇일까요? 단순히 빗자루질이 아닙니다. 스마트폰을 끄고 머릿속을 정리하는 3분 책상, 위를 정돈하는 3분,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는 3분, 아침의 기운을 깨우는 작은 의식, 그것이 바로 현대인의 아침 현관 청소입니다. 이병철 회장이 말한 기운의 흐름은 집에서만 작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일하는 공간, 우리가 쓰는 디지털 기기, 우리가 맺는 관계 속에도 똑같이 작용합니다. 정리되지 않은 마음, 부딪히는 시선, 미뤄 둔 감정, 하루의 끝에 몰려오는 과한 정보, 이 모든 것이 기운을 흩뜨리고 인생을 무겁게 만듭니다.
기운은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기운은 준비된 사람에게만 흐릅니다. 그렇다면 이제 남은 질문은 하나입니다. 오늘의 우리는 기운이 들어올 문을 얼마나 준비하고 있을까? 당신의 현관이 정돈되어 있듯 당신의 하루, 당신의 인간관계, 당신의 마음의 문도 정돈되어 있습니까?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5가지 법칙을 당신의 일상에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루틴을 하나씩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단 5분이면 충분합니다. 그러나 그 5분이 당신의 인생을 바꾸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당신은 빛의 방향 쓰레기, 봉투 흐트러진 신발, 마주보는 문 아침 청소까지 기운을 흐리게 만드는 5가지 원리를 모두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변화는 이해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오늘 저녁 당장 당신의 삶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현관 5분 루틴을 소개하겠습니다. 단 5분 하지만 그 5분이 당신의 내일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빛을 점검하십시오. 현관이 서쪽을 바라보고 있다면 저녁에 강한 빛이 들어오며 당신의 마음을 무겁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집의 방향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빛의 성격은 언제든 바꿀 수 있습니다. 부드러운 커튼 대나무 발, 작은 화분 하나만으로도 서쪽의 강한 기운을 부드러운 생기로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저녁 해가 질 때 당신의 문으로 어떤 빛이 들어오는지 한번 바라보십시오. 그것만으로도 당신의 현관이 어떤 기운을 품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문 앞을 비우십시오. 현관에 남겨둔 작은 쓰레기 봉투, 언젠가 치우겠다고 미뤄둔 택배 박스 신경 쓸 여유가 없어 잠시 두었던 잡다한 물건들, 이 모든 것이 당신의 내일을 무겁게 만드는 장애물입니다. 잠들기 전 단 1분만 투자하십시오. 손에 잡히는 것부터 하나씩 치우면 됩니다. 그 순간 당신의 마음은 내일을 향한 공간을 얻습니다. 세 번째, 신발을 가지런히 놓으십시오. 가족들의 신발이 뒤섞여 있다면 그 집의 기운은 자연히 흐트러집니다. 신발을 정돈하는 일은 겉보기에는 아무 의미 없어 보이지만 마음을 세우는 가장 기초적인 행동입니다. 서둘러서 벗어놓은 신발을 한번 바르게 정리해두는 습관은 하루의 기운을 반듯하게 만드는 힘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은 전부 다 정리할 필요 없습니다. 문 앞에 놓인 신발 중 딱 3켤레만 가지런히 놓아보십시오. 그것만으로도 현관의 공기가 밝아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마주보는 시선을 조절하십시오. 당신의 현관이 이웃의 문과 정면으로 마주보고 있다면 시선이 부딪히는 압박은 생각보다 훨씬 큰 피로를 유발합니다. 이럴 때 큰 공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문 옆에 허리 높이의 화분 하나, 은은한 조명을 비추는 램프 하나, 아니면 작은 파티션 하나만 두어도 그 시선은 부드럽게 흩어지고 기운의 흐름은 평온해집니다. 이것은 시선을 막기 위한 것이 아니라 마음을 편안하게 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작은 여백, 작은 완충, 바로 그것이 좋은 기운이 머무는 공간을 만듭니다. 다섯 번째, 아침 180초 의식을 실천하십시오. 내일 아침 눈을 뜨면 먼저 현관문 앞으로 가보십시오. 1분은 바닥을 쓸고, 1분은 걸레로 문턱을 닫고, 1분은 조용히 숨을 고르며 하루의 방향을 마음속에 그려보십시오. 단 3분이면 충분합니다. 하지만 그 3분이 당신의 하루를 완전히 다른 리듬으로 바꿉니다. 아침의 기운은 깨끗하고 준비된 공간을 향해 흐릅니다. 현관이 정돈되어 있으면 집 전체의 공기가 달라집니다. 마음도 자연스럽게 명확해집니다. 하루의 첫걸음이 가벼워지고
생각이 선명해집니다. 이 5가지 습관은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돈이 들지도 않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 하느냐에 따라 인생의 결과는 크게 달라집니다. 기운은 정돈된 문턱을 가진 사람에게만 흐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모든 법칙을 하나로 묶어 당신의 삶에서 어떻게 유지하고 확장할 것인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문 앞에서 시작되는 인생의 본질을 가장 깊이 있게 바라보는 결론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현관이라는 가장 작은 공간 속에 삶의 방향과 기운의 흐름이 어떻게 담겨 있는지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빛을 다스리고 쓰레기를 비우고 신발을 가지런히 놓고 관계의 기운을 부드럽게 나누고 아침의 문을 쓸어 복을 맞이하는 법까지, 이 5가지는 따로 떨어진 조각이 아닙니다. 모두 하나의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당신은 당신의 삶이 시작되는 그 문턱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고 있는가? 사람들은 보통 인생의 전환점이 큰 사건에서 온다고 생각합니다. 직장을 옮기고 도시를 바꾸고 새로운 도전을 시작해야만 운이 열릴 것이라 믿습니다. 하지만 이병철 회장은 정반대의 길을 보여주었습니다. 인생을 바꾸는 힘은 거대한 결심이 아니라 가장 낮은 곳, 가장 사소한 곳, 항상 밟고 지나가는 문턱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용은 먼 곳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 문 앞에서 쌓이고 문 앞에서 무너진다. 현관은 단순한 구조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얼굴이고 당신의 성품이며 당신의 내일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문 앞이 흐트러진 사람은 마음도 흐트러지고 관계도 흔들리고 기운도 막힙니다. 반대로 문 앞을 반듯하게 세운 사람은 마음이 정리되고 관계가 부드러워지고 기운이 자연히 들어옵니다. 이 단순해 보이는 진실이 왜 이렇게 강력할까요? 현관은 밖과 안이 만나는 지점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혼란과 집안의 평온이 갈리는 곳, 하루의 끝과 내일의 시작이 맞닿는 곳, 지친 몸이 돌아오는 자리이자 새로운 하루가 나가는 자리 현관은 모든 변화가 통과하는 문입니다. 이 문이 정돈되면 하루의 흐름이 정돈되고 마음의 방향도 분명해집니다. 그리고 기운은 이 작은 문턱을 통해 당신의 삶 전체로 퍼져나갑니다. 오늘 우리는 오랜 시간 동안 한 기업가의 삶을 통해 문 앞에서 시작되는 변화의 본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당신에게 남은 것은 단 하나의 선택입니다. 오늘 배운 5가지 중 딱 한 가지만이라도 내일 아침 실천해 보십시오. 신발을 가지런히 두겠다. 문 앞 쓰레기를 오늘 바로 비우겠다. 아침 3분 청소를 시작하겠다. 화분 하나로 기운을 부드럽게 나누겠다. 빛의 방향을 조절하겠다. 선택은 작지만 결과는 큽니다. 사람의 운은 결코 우연히 달라지지 않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아주 작은 습관들이 조용히 쌓여 큰 흐름을 바꿉니다. 당신이 문 앞을 정리하는 순간 그것은 단순히 청소가 아니라 당신의 내일을 스스로 정리하는 선언입니다. 오늘 이 긴 이야기를 들으며 마음속에 어떤 씨앗 하나가 심어졌다면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내일 아침 그 씨앗을 행동으로 옮겨보십시오. 그 작은 움직임 하나가 막혀있던 문을 틀고 당신 삶의 문을 넓게 열어줄 것입니다. 영상이 마음에 닿았다면 당신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것이 또 다른 누군가의 삶을 바꾸는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좋아요는 작은 동의의 표현일 뿐입니다. 당신의 하루에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었다면 가볍게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 영상이 필요한 사람이 떠오른다면 따뜻하게 공유해 주세요. 그 사람에게 큰 힘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삶의 본질을 꿰뚫는 깊은 이야기를 함께하고 싶다면 구독은 자연스러운 선택일 것입니다. 오늘 당신이 정돈한 것은 현관이 아니라 당신 인생의 방향일지도 모릅니다. 감사합니다.